건강한 하루, 행복한 인생. 시니어 건강 채널 100년 습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보, 나 누구인지 알아? 당신은 말이 안 나와. 이건 제가 지난달 응급실에서 직접 목격한 장면입니다. 72, 새 김성호 씨. 그날 아침 평소처럼 화장실에서 양치를 하다가 거울을 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죠. 한쪽 입꼬리가 축 내려가 있었습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하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내가 아침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죠. 여보 밥 먹어요? 대답을 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응.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혀가 굳은 것처럼, 입술이 마비된 것처럼, 괜찮다는 단어조차 제대로 발음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깜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괜찮아? 김성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 손짓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건 괜찮은 상황이 아니라는 걸. 바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15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병원까지는 10분, 응급실 도착 후 즉시 CT 촬영, 결과는 급성 뇌경색, 뇌혈관이 막히기 시작한 지 40분 정도 지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골든타임 3시간 아니었습니다. 혈전 용해제를 투여했고 일주일 후 김성호 씨는 정상적으로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 그 아침 아내가 괜찮겠지 하고 넘어갔다면, 만약 좀 쉬면 나아지겠지 하고 30분만 더 기다렸다면 김성호 씨는 지금 반신마비로 휠체어 생활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차이는 단 30분, 그 선택은 단 1초였습니다. 뇌경색. 많은 분들이 갑자기 오는 병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더니 갑자기. 하지만 여러분,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뇌경색은 절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그날이 오기 몇 주 전부터, 어떤 경우엔 몇 달 전부터 이미 뇌 속 혈관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혈관이 서서히 좁아지고 피가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면서 뇌는 우리 몸에 신호를 보냅니다. 작은 경고음을 울립니다. 위험해, 뭔가 잘못되고 있어. 그게 바로 전조 증상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모른다는 겁니다. 아니, 알아도 무시한다는 겁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요즘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루 이틀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이 생각이 바로 생명을 위협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뇌경색이 오기 전 우리 몸이 보내는 7가지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7가지만 정확히 알고 계셔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단 10초 만에 뇌경색을 판단할 수 있는 패스트 법칙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5분간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 25분이 여러분 가족의 평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선생님, 저희 아버지는 어제까지 정말 괜찮으셨어요. 아침에 운동도 하시고 밥도 잘 드셨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될 수가 있나요? 이건 제가 응급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가족들은 모두 갑자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지만 의사인 저는 압니다. 절대 갑자기가 아니라는 걸. 뇌경색은 마치 화산과 같습니다. 화산이 폭발하는 그 순간은 갑작스러워 보이지만 그 전에 이미 땅속 깊은 곳에서는 수십 년간 마그마가 끓고 있었던 겁니다. 뇌경색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러지는 그 순간은 갑작스러워 보이지만 사실 몇 주, 몇 달, 심지어 몇 년 전부터 우리 뇌 속 혈관에서는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뇌에는 수천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이 세포들은 산소와 영양분 없이는 단 3분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뇌는 심장이 뿜어내는 피의 약 20%를 독차지합니다. 몸무게의 단 2%밖에 안 되는 장기가 전체 혈류의 5분의 1을 쓰는 겁니다. 그만큼 뇌는 혈액에 의존하는 장기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질환이 생기면서 우리 혈관벽에 서서히 기름때 같은 게 쌓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동맥경화증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녹이 세울듯이 우리 혈관도 서서히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처음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혈관이 50% 정도 막혀도 우리 몸은 다른 혈관으로 우회해서 피를 보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모릅니다. 나는 건강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60%, 70% 막히기 시작하면 우리 몸은 작은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잠깐 어지럽다든지, 말을 할 때 순간적으로 단어가 생각 안 난다든지, 젓가락을 들다가 살짝 떨어뜨린다든지, 이런 작은 신호들이 바로 전조 증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증상들이 보통 금방 사라진다는 겁니다. 2, 3분 지나면 다시 괜찮아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피곤해서 그랬나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바로 이게 함정입니다. 의학적으로 이런 증상을 TIA,
즉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미니 뇌졸중입니다. 혈관이 잠깐 막혔다가 다시 뚫린 겁니다. 이건 우리 몸이 보내는 최후의 경고입니다. 이제 정말 위험해. 빨리 조치를 취해. 실제로 통계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TIA를 경험한 사람 중 20%가 이틀 안에 진짜 뇌경색으로 쓰러집니다. 50%가 일주일 안에 쓰러집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지 않으면 1년 안에 거의 모든 사람이 큰 뇌경색을 겪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뇌경색은 절대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분명히 신호를 보냅니다. 작은 경고음을 울립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니, 듣고도 무시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환자분들 중 나중에 뒤돌아보면 거의 모든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보니 한 달 전부터 이상했어요. 일주일 전에도 말이 잠깐 꼬였었는데, 며칠 전에도 한쪽 팔에 힘이 빠졌었는데, 하지만 그땐 괜찮겠지 하고 넘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뇌경색의 신호를 정확히 아는 것, 그리고 그 신호가 왔을 때 절대 무시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7가지 전조 증상, 이것만 정확히 알고 계셔도 여러분은 뇌경색의 70%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도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도착해서 완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이 7가지 신호 중 단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절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순간이 바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손에 핸드폰 들고 계신 분들 메모 앱 켜세요. 이 7가지는 반드시 적어두셔야 합니다. 첫 번째, 말이 갑자기 꼬입니다. 평소에는 말을 잘하시던 분이 갑자기 이게 저게 뭐더라 이렇게 단어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발음도 어눌해집니다. 밥 먹었어요가 밥 먹었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혀가 굳은 것처럼 입술이 마비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작년에 제가 만난 68세 박영희 씨 손주가 할머니 뭐 드시고 싶어요? 물었을 때 김치 그게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10분 후에는 괜찮아졌습니다. 피곤해서 그랬나 보다 생각했죠. 하지만 이틀 후 진짜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때 후회했습니다. 그때 병원에 갔더라면 여러분, 말이 꼬이는 건 절대 피로 때문이 아닙니다. 뇌의 언어 중추로 가는 혈류가 막히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잠깐 좋아졌다고 해서 절대 넘기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얼굴 한쪽이 처집니다. 아침에 세수하다가 거울을 보세요. 웃어보세요. 한쪽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한쪽 눈이 덜 감깁니까? 이건 안면신경 마비가 아닙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막혀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중요한 건 본인은 잘 모른다는 겁니다. 거울을 안 보면 모릅니다. 그래서 가족이 알아차려야 합니다. 오늘 얼굴이 이상한데? 이 한마디가 생명을 구합니다. 세 번째,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커피잔을 들다가 갑자기 떨어뜨립니다. 젓가락을 쥐고 있다가 놓칩니다. 걸을 때 한쪽 다리가 휘청거립니다. 계단을 오를 때 한쪽 다리만 무겁게 느껴집니다. 이게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손목이 삐끗했나? 다리에 쥐가 났나 생각합니다. 근육 문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근육 문제가 아닙니다. 뇌에서 팔다리로 신호를 보내는 통로가 막히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시야가 갑자기 흐려집니다. 눈앞이 뿌옇게 보입니다. 한쪽 시야가 까맣게 가려집니다. 마치 커튼을 친 것처럼 한쪽이 안 보입니다. 이것도 보통 2, 3분 지나면 다시 괜찮아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이 침침해서 그런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눈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시각 중추로 가는 혈류가 막혔던 겁니다. 잠깐 뚫렸다가 다시 막히면 그때는 영구적으로 시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갑자기 심하게 어지럽습니다. 세상이 빙빙 돕니다. 중심을 잡을 수 없습니다. 벽을 잡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습니다. 이건 단순한 빈혈이 아닙니다. 뇌의 균형 중추, 손해로 가는 혈류가 불안정한 겁니다. 특히 위험한 건 이때 억지로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괜찮아 하면서 걸으려고 하면 넘어져서 머리를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럼 뇌경사에게 뇌출혈까지 생깁니다. 어지러울 땐 즉시 앉거나 눕고 119를 불러야 합니다. 여섯 번째, 극심한 두통이 갑자기 옵니다. 평소 두통이 없던 분이 갑자기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다고 표현할 정도로 아픕니다. 이건 뇌혈관이 터지기 직전이거나 이미 작은 출혈이 시작된 신호입니다. 진통제 먹으면 되겠지. 절대 안 됩니다. 이런 두통은 약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일곱 번째, 순간적으로 기억이 혼란스러워집니다. 내가 지금 뭐 하려고 했더라? 여기가 어디지? 이 사람이 누구더라? 순간적으로 멍해집니다. 10초, 20초 정도 기억이 끊깁니다. 이것도 사람들은 나이 들어서 그런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노화가 아닙니다. 뇌의 기억 중추로 가는 피가 순간적으로 막혔던 겁니다. 이게 반복되면 진짜 치매로 이어집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7가지 신호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단 하나라도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3번째 증상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첫 번째 증상 보이세요? 이렇게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명심하세요. 이 7가지 중 단 하나라도 나타났다면 잠깐 괜찮아졌으니까 괜찮겠지.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 순간이 바로 골든타임의 시작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7가지 증상을 외워도 막상 응급 상황이 오면 머리가 하얘집니다. 당황하게 됩니다. 뭐가 뭐였더라? 어떻게 해야 하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의료진이 만든 게 있습니다. 단 4글자만 기억하면 되는 방법이죠. 바로 FAST, FAST입니다. FAST. 이 4글자만 기억하세요. 이것만 알아도 뇌경색 환자의 90%를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핸드폰 메모장에 적으세요. 아니,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가족 단톡방에 지금 바로 공유하세요. 첫 번째, F, face, 얼굴입니다. 의심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웃어보세요. 그리고 얼굴을 자세히 보는 겁니다. 양쪽 입꼬리가 똑같이 올라가나요? 한쪽만 축 처져 있나요? 한쪽 눈이 덜 감기나요?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라고 물어보지 마세요. 환자는 100% 괜찮다고 대답합니다. 본인은 얼굴이 처진 걸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어보지 말고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작년에 응급실에 온 74 세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손주가 할머니 괜찮아요? 물었을 때 할머니는 응 괜찮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손주가 할머니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한쪽 입꼬리가 살짝 내려가 있었던 거죠. 그 순간 바로 119를 불렀고 골든타임 안에 병원 도착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만약 그 손주가 괜찮다는 말만 듣고 넘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그 할머니는 반신마비로 고생하고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F, face, 반드시 직접 얼굴을 확인하세요. 두 번째, A, arm, 팔입니다. 이렇게 지시하세요. 두 팔을 앞으로 쭉 뻗어보세요. 눈을 감고 10초 동안 들고 계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정상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두 팔이 똑같은 높이로 쭉 유지됩니다. 하지만 뇌경색이 오고 있다면 한쪽 팔이 서서히 떨어집니다. 본인은 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한쪽 팔이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본 69 세 남성분, 팔 올려보세요 했을 때 본인은 두 팔 다 올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른팔은 가슴 높이까지밖에 안 올라갔습니다. 선생님, 저 두 팔 다 올렸는데요? 본인은 전혀 모르는 겁니다. 이게 뇌경색의 무서운 점입니다. 그래서 환자 본인 말만 듣지 말고 옆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A, arm, 두 팔이 똑같이 올라가는지 확인하세요. 세 번째, S, speech, 말입니다. 간단한 문장을 말하게 해보세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가나다 라마바사. 이런 문장을 따라하게 하는 겁니다. 정상이라면 또박또박 발음이 됩니다. 하지만 뇌경색이 오고 있다면 발음이 흐려집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으네요. 이렇게 어눌해지는 겁니다. 또는 단어 자체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게 뭐더라? 문장을 끝까지 완성하지 못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횡설수설하기도 합니다. 전혀 다른 단어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환자가 괜찮아, 말 잘 나와 이렇게 말해도 직접 들어보면 발음이 이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장을 말하게 해봐야 합니다. S 스피치, 말을 직접 들어보세요. 네 번째, TT매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FAS 세 가지 중에서 단 하나라도 이상하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T 타임, 바로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즉시 119를 불러야 합니다. 119에 전화하면 이렇게 말하세요. 뇌경색 의심 환자입니다. FAST 증상이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이면 됩니다. 그럼 구급대원들이 모든 걸 압니다. 가장 빠른 경로로 가장 가까운 뇌졸중 센터로 이송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3시간입니다. 증상이 시작된 후 3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하면 혈전용해제라는 약을 쓸 수 있습니다. 이 약은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약입니다. 3시간 안에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시간을 우리는 골든타임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간 안에 치료받으면 뇌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약을 쓸 수 없습니다. 뇌세포는 이미 죽기 시작합니다. 그럼 반신마비, 언어장애, 이런 후유증이 남습니다. 평생 갑니다. 그래서 T-타임,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금 더 지켜보자. 내일 아침까지 보자. 이런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단 10분, 20분이 운명을 바꿉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F, 페이스, 얼굴을 확인하세요. A, arm, 팔을 확인하세요. S, 스피치, 말을 확인하세요. T, 타임, 즉시 119를 부르세요. FAST, FAST, 이 4글자 지금 당장 가족들에게 알려주세요. 이것만 알아도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증상을 알아보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족이
쓰러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머리가 하얘집니다. 손발이 떨립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뭘 해야 하지?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가족이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행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세요. 이것만 알아도 당황하지 않고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절대 괜찮냐고 묻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이 갑자기 말을 더듬거나 얼굴이 이상해 보이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괜찮아? 어디 아파? 그럼 환자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100의 99명은 괜찮아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본인이 정말 모릅니다. 얼굴이 처진 걸 못 느낍니다. 말이 이상한 걸 못 느낍니다. 뇌경색은 통증이 없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알아도 부인합니다. 나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자식들에게 걱정 끼치기 싫어하십니다. 괜찮다고 우기십니다. 작년에 제가 만난 73살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얼굴이 이상해요 했을 때 아니야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그래도 병원 가봐요 했지만 됐어 집에서 쉬면 돼. 결국 3시간을 넘겨버렸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괜찮냐고 묻지 마세요. 환자 말을 믿지 마세요. 대신 여러분이 직접 판단하세요. FAST로 확인하고 이상하면 바로 119 부르세요. 환자가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아니에요. 병원 가셔야 해요. 이렇게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절대 물을 마시게 하거나 눕히지 마세요.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환자가 힘들어 보이니까 물 좀 드세요. 누워서 쉬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뇌경색이 오면 삼키는 기능도 마비됩니다. 목구멍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식도로 안 가고 기도로 넘어갑니다. 그럼 기도가 막힙니다. 숨을 못 쉬게 됩니다. 실제로 응급실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뇌경사에게 흡인성 폐렴까지 같이 온 분들이 있습니다. 가족이 물을 마시게 했다가 물이 폐로 들어간 겁니다. 그럼 치료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눕히는 것도 위험합니다. 뇌경색 환자를 눕히면 혈압이 떨어집니다. 그럼 뇌로 가는 피가 더 줄어듭니다. 뇌 손상이 더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방법은 이겁니다. 환자를 편안하게 앉히세요. 의자에 앉히거나 벽에 기대게 하세요. 머리를 약간 높게 유지하는 겁니다. 물은 절대 주지 마세요. 음식도 주지 마세요. 약도 먹이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앉아 계시게만 하세요. 세 번째, 즉시 119를 부르고 증상과 시간을 기록하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119를 부를 때 이렇게 말하세요. 뇌경색 의심 환자입니다. FAST 증상이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이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증상이 시작된 정확한 시간을 말씀하세요. 오전 9시 30분에 말을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에 얼굴이 처졌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왜 시간이 중요하냐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3시간이 골든타임입니다. 의료진은 이 시간을 기준으로 치료 계획을 세웁니다. 지금 몇 시간 지났나? 이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시간을 바로 기록하세요. 메모장에 적으세요. 오전 9시 30분 아버지 말이 어눌해짐. 오전 9시 35분 오른쪽 팔에 힘이 없음. 이렇게 적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동영상을 찍으세요. 환자의 얼굴, 환자가 말하는 모습, 팔을 드는 모습을 찍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의료진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정확히 어떤 증상이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급차가 오면 이 정보를 다 알려주세요. 증상 시작 시간은 오전 9시 30분입니다. 말을 못하고 오른팔에 힘이 없었습니다. 여기 동영상도 찍어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구급대원들이 무전으로 병원에 미리 알립니다. 뇌경색 의심 환자 발병 후 40분 경과 지금 이송 중. 이러면 병원에서도 미리 준비합니다. 도착하자마자 바로 CT 찍고 바로 치료 시작합니다. 이 몇 분, 몇 초가 생명을 좌우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괜찮냐? 묻지 말고 직접 판단하세요. 둘째, 물 주지 말고 눕히지 말고 편하게 앉히세요. 셋째, 119 부르고 시간 기록하고 동영상 찍으세요. 이 3가지만 기억하면 당황하지 않고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뇌경색의 신호와 대처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정말 이렇게만 하면 살릴 수 있나요? 이미 늦은 건 아닐까요? 아닙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증상이었지만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이한 두 분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서울에 사는 72세 이성수 씨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침 식탁에서 아침을 드시다가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이상하네. 다시 집으려고 했지만 오른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옆에 있던 아내가 바로 알아챘습니다. 여보, 팔이 떨어졌어요. 며칠 전에 TV에서 뇌경색 특집을 봤던 아내였습니다. FAST를 기억하고 있었죠. 아내는 바로 확인했습니다. 여보, 웃어보세요. 남편의 오른쪽 입꼬리가 살짝 처져 있었습니다.
팔 들어보세요. 오른팔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말해보세요. 나는 발음이 어눌했습니다. 아내는 즉시 119를 눌렀습니다. 뇌경색 의심 환자입니다. FAST 증상이 있습니다. 증상 시작은 오전 8시 10분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구급차가 오는 동안 남편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편하게 앉아 계시게 했습니다. 시간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8시 15분 구급차 도착. 이렇게 메모했습니다. 15분 만에 병원 도착. 증상 시작 후 30분밖에 안 지났습니다.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CT 촬영, 혈관이 막힌 위치 확인, 즉시 혈전 용해제 투여. 증상 시작 후 1시간 만에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일주일 만에 정상 회복했습니다. 지금은 아무 후유증 없이 등산도 다니십니다. 손주들과 공놀이도 하십니다. 완벽하게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반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서울 70세 박철수 씨 비슷한 증상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다가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벽을 잡고 간신히 걸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응, 괜찮아. 그냥 잠이 덜 깬 것 같아. 박철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아내도 그럼 좀 쉬세요 하고 넘어갔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물 좀 줘. 아내가 물을 갖다 드렸습니다. 남편이 마시다가 사례가 들렸습니다. 왜 그래요? 천천히 드세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남편의 얼굴색이 이상해 보였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아요? 내 말이 안 나와. 그제야 아내가 놀라서 119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미 증상 시작 후 1시간 30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병원 도착까지 또 30분, 총 2시간이 흘렀습니다. 골든타임 3시간은 아직 남아 있었지만 이미 뇌 손상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CT를 찍었습니다. 혈관이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주변 뇌조직도 손상되기 시작했습니다. 혈전 용해제를 투여했지만 효과가 제한적이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박철수 씨는 오른쪽 반신마비가 남았습니다. 지금도 재활치료 중입니다. 말은 할 수 있지만 발음이 어눌합니다. 휠체어를 타고 계십니다. 혼자서는 화장실도 못 가십니다. 두 분 모두 같은 뇌경색이었습니다. 둘 다 70대 남성이었습니다. 증상도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차이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가족은 즉시 대응했습니다. FAST를 알고 있었습니다. 괜찮냐?고 묻지 않고 직접 확인했습니다. 바로 119를 불렀습니다.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가족은 괜찮겠지 하고 기다렸습니다.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증상이 심해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 시간이 운명을 갈랐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단 30분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즉시 대응과 조금 기다림의 차이입니다. 그 선택이 한 사람은 정상 생활로, 한 사람은 평생 장애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괜찮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누군가는 조금만 더 지켜보자 하고 망설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분들이 이 영상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뇌경색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매분, 매 초마다 뇌세포가 죽어갑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배운 지식으로 한 생명을 완전히 살릴 수 있습니다. 아무 후유증 없이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가족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부모님께 보여주세요. 형제자매에게 보내주세요. 단톡방에 올려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뇌경색은 무서운 병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방할 수 있는 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빠르게 대응하면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병이기도 합니다. 제가 의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그중에는 안타깝게 후유증이 남은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기적처럼 완전히 회복한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 차이는 뭐였을까요? 바로 아는 것과 즉시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배운 이 지식, 이게 바로 생명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뇌경색 전조 증상 7가지. 첫째, 말이 꼬입니다. 둘째, 얼굴 한쪽이 처집니다. 셋째,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넷째, 시야가 흐려집니다. 다섯째, 갑자기 어지럽습니다. 여섯째, 극심한 두통이 옵니다. 일곱째, 기억이 혼란스러워집니다. 이 중 단 하나라도 나타나면 절대 망설이지 마세요. 조금 더 지켜보자. 내일까지 보자. 이런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리고 FAST, 페이스, 얼굴 확인하세요. 팔 확인하세요. 스피치, 말 확인하세요. 팀에 즉시 119 부르세요. 이 네 글자만 기억하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첫째, 이 영상을 가족 단톡방에 공유하세요. 부모님이 보시게 해주세요. 형제 자매에게 보내주세요. 특히 나이 드신 부모님이 계신 분들 꼭 함께 보세요. 둘째, FAST를 휴대폰 메모장에 적어두세요. 아니면 부모님 집 냉장고에 붙여두세요. 긴급 전화번호 옆에 적어두세요. F, 얼굴, A, 팔, S 말, T 119 이렇게요.
셋째, 부모님과 약속 하나 하세요. 아버지, 어머니, 만약 제가 이상하다고 하면 괜찮냐고 묻지 말고 바로 병원 가요. 약속하세요. 이렇게 미리 약속을 해두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주의하세요.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 약을 꾸준히 드세요. 정기검진 꼭 받으세요. 담배는 반드시 끊으세요. 술은 줄이세요.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이게 다 귀찮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쓰러지면 누가 가장 힘들까요? 바로 여러분 가족입니다. 자녀들입니다. 손주들입니다. 손주가 할아버지, 저 누군지 아세요? 물었을 때 그럼 우리 사랑하는 손주지. 이렇게 대답하고 싶지 않으세요? 손주와 공놀이하고 싶지 않으세요? 가족들과 여행 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것만 기억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난 할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작년에 뇌경색으로 입원하셨다가 완전히 회복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퇴원하실 때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살았어요. 며느리가 바로 알아차려서 살았어요. 이제 손주들 얼굴 계속 볼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분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그 순간이 참 가슴 뭉클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도 그렇게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25분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평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영상을 끝내기 전에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매주 이렇게 유익한 건강 정보를 올리고 있습니다. 놓치지 않으려면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공유입니다.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가족 단톡방에 보내주세요. 부모님께 보여주세요. 친구들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댓글로도 알려주세요. 우리 가족이 이런 증상이 있었는데 병원 갔어요. FAST 냉장고에 붙여뒀어요. 이런 경험담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뇌경색은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닙니다. 신호는 분명히 옵니다. 그 신호를 아는 것, 그리고 즉시 행동하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내일 아침 가족의 얼굴을 한 번 더 자세히 봐주세요. 오늘 좀 이상한데? 싶으면 주저하지 말고 확인하세요. FAST. 그 일 초가 생명을 바꿉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